오늘 차에 히터를 켜고 출근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침부터 쌀쌀하죠? 추석을 지나고 나니 역시나 기온이 확 떨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거 보면 늘 신기해요. 거의 매해 추석이 지나고 나면 꽤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슬슬 제일 두꺼운 이불도 꺼내고 늘 열어두었던 창문도 닫아야 할 것 같습니다. 늘어서 있기 쉬운 연휴 다음 날 월요일입니다. 세종대왕님이 보고 와서 이번 주에 한글날도 있으니까요. 조금만 힘내서 생명력 넘치는 한 주 꾸려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10월 5일 월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 이문세의 빨간 내복이었습니다. 추워요. 오정진님. 웅디 반가워요. 저는 오늘 스카프하고 출근했어요. 김경철님. 웅디 반가워요. 어제 돌침대 불 떼고 잤네요. 김지연님. 저도 그래요. 말복 지나면 더위가 꺾이는 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이현진님. 추석 지나고 나면 긴팔옷 꺼내 입었는데 이번에는 초겨울을 체감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추위가 좀 천천히 오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또 빨리 추워져야 빨리 따뜻해지고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정말 겨울이네요. 올겨울은 또 얼마나 추울지 기대가 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겨울을 좀 잘 못 참아요. 겨울에 태어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름은 견딜만 한데 추우면은 힘듭니다. 올겨울은 또 어떻게 될지 두근두근하기도 하고. 자,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씨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십시오. 잠시 후 전지적 니편 시점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첨 통해서 청소 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문서 서식 사이트 예스폼에서 문서 서식 이용권, 쫀득하게 씹고 풀자 바카스맛 젤리 신맛을 비롯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오랜만에 월요일인 것 같고 영화 법률 이야기 나눠보는 날입니다. 신유진 허나몽의 무법지대. 오늘은 아담 맥케이 감독의 2016년도 작품 빅쇼트 만나보겠습니다. 참 좋아하는 영화예요. 크리스찬 베일도 나오고 브래드 피트도 나오고 라이언 고슬링도 나오고 재미있는 영화죠. 기대해 주시고요. 무조건 여러분의 든든한 편이 되어드립니다. 전지적 니편 시점, 오늘은 이종욱님 사연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한 달 전에 같이 근무하는 저희 부서 팀장님께서 저희 아파트 앞동으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부서 직원들도 좀 꺼리는 스타일인데 저를 주 3회 이상 호출하세요. 이 과장, 오늘 비가 와서 아내가 부침개를 부쳤는데 집으로 먹으러 와. 이 과장, 오늘 아내가 처갓집에 갔는데 집으로 술 한잔 하러 와. 저는 회사 생활이 힘들 것 같아서 거절도 못하고 정말 갑갑합니다. 팀장님, 연락 좀 적당히 해주시면 안 될까요? 난 내용 보고 되게 따뜻하다고 느꼈는데 되게 별로 좀 평소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팀장님인가 봐요. 이게 괜찮아. 근데 또 뭐 너무 이렇게 자주 부르면은 좀 그럴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 같은 건물 안에 저도 요런 친구 한 명 잠깐 있었는데 지금 이사가고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말 한두 번 정도는 이게 좀 호응해 주시고 뭐 이렇게 이를테면 이렇게 술 한잔 하시다가 편하게 좀 이렇게 말씀을 좀 흘리세요. 뭐 이렇게 좀 저는 좀 개인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참 이렇게 탐닉하는 사람인데 가끔 좀 버겁네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나쁜 마음이 아니니까요. 팀장님도. 김시현님, 요즘 TV만 키면 주식 이야기가 나오길래 저도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나름 공부도 하고 종목 분석도 하고 신중하게 골라 몇 종목을 샀는데 왜 제가 사면 주가가 떨어지고 제가 팔면 오를까요? 옆에서 보다 못하는 언니가 너는 똑똑하지 않아서 주식을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네요. 옹디가 힘 좀 주세요. 지금 잃은 게 얼마 되지 않을 때 신속하게 빠져나오는 것도 삶의 아주 좀
어떤 큰 기회이자 지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주식 때문에 이 망가진 집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 집이 있고요. 가루가 됐죠. 조심하셔야 돼요.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좀 힘들 때 요즘 보면은 막 무슨 뭐 위기가 기회다. 뭐라더라? 계급 이동의 마지막 기회.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던데 아니 지금 막 가게가 망해가지고 우는 사람들이 산더미인데 그런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저기 공개적으로 할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이런 때일수록 사기꾼들이 판을 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은호님, 직장 생활한 지 30년 됐어요. 제가 늘 바쁘게 살다 보니까 취미 생활이 많지가 않은데요. 1년에 몇 년밖에 못 가는 낚시도 아내는 위험하다고 자꾸 말려요. 그래도 이번에 낚싯대 좋은 거 하나 더 구해서 마음이 뿌듯해요. 이런 맛에 또 일터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뭔가 이렇게 환기할 수 있고 쉬어갈 수 있는 이런 종류의 취미가 없으면은 또 열심히 일할 수도 없고 열심히 살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이런 취미를 아직 찾지 못해가지고 어려운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 면에서 보면 김은호님은 참 아주 행운한 거예요. 맞아요. 행운아예요. 왜 위험하지? 혹시 바다 낚시인가? 위험하시지 않게 참 행복하게 취미생활 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지전 2편 시점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들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저희 허지웅씨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영화와 법률의 만남 신유진 허나뭉의 무법지대 영화 법률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무법지대 흥많은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정만한 평론가 허나뭉 영화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연휴가 뭐 하셨습니까? 집에 있었죠. 1등 신랑감. 네. 집에서 조신하게 있었죠. 그렇습니까. 네. 역시 1등 신랑감 나온 어떤 그렇죠. 그런 네. 마음가짐이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고. 집안도 청소도 하고 쓰레기도 정해진 날짜에 갖다 버리고. 잘하셨습니다. 네. 변호사님은 뭐 하셨습니까? 저는 연휴에 좀 책도 좀 읽고 그리고 제가 이제 영화 지금 프로그램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영화의 고전이라고 제가 사실 외우고 있는 고전들이 있어요. 저남 포텐킨이라든지 뭐 시민 케인이라든지 아니면 클라그윅 오렌지라든지 제가 줄줄이 외우고 있거든요. 네. 이런 거를 항상. 그래서 이제 외우고 왔다게 뭔가 좀 종이를 훑고 봤는데 아니요. 제가 지금 막 적은 거예요. 아니라. 이게 왜냐면 지금 막 적은 거예요. 이게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대학생 때네요. 영퀴방이 있거든요. 맞아요. 저는 영퀴방에 퀴즈를 맞히는 걸 너무 좋아해서 저도 그 안에 있었어요. 어머. 어디 하이텔 아니면 나오는 저는 저기 천리안에 있다가 하이텔에 있다가 천리안으로 갔다가 나오는 전 영키방에 항상 있었습니다. 저는 그거를 외워야지만 퀴즈를 맞출 수가 있거든요. 하이텔에 있었는데. 다 만났겠다. 저는 세 군데 다 있었습니다. 저도요. 그럼 저희 이미 인연이 있었던 사람들이네요. 그래서 제가 그 모든 영화의 그 제목이랑 감독이랑 뭐 이런 걸 다 외우고 있었는데 제 방구석 평론가가 그래서 영화를 어떻게 봤니 그러길래 그 영화 외운 대로만 얘기했죠. 보진 않고 외운다. 굳이 전환 포텐키까지 볼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 당시 그게 매우 기출 문제였기 때문에 빈도가 높은. 그렇습니다. 네. 에이젠슈타인 영화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하지만 클라우커 시계테이블 오렌지는 이건 뭐 지금 봐도 너무 아름다운 영화이기 때문에 훌륭한 네. 최고의 영화. 클라과 오렌지였군요. 저는 오렌지 무슨 영화이지 그래서 저보다 그렇게 많이 알지? 나도 모르는 걸. 네, 그러니까요. 제가 더욱 영화 학도로서 거듭나는 날마다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최고입니다. 공부하고 최고예요. 있습니다. 최고예요. 필름 2.0 책도 읽고 있습니다. 언제 때 없어진 필름? 폐간된 잡지. 정말 옛날 책이 집에 있어요. 저희 방구석 평론가가 이건 기본적으로 읽어보고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네. 갑자기 옛날 생각이. 그렇습니다. 자, 아담 맥케이 감독의 2016년도 작품 빅쇼트 오늘 알아볼 건데요.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고요. 딱히 또 근데 그렇게까지 뭐 관람 불가할 만한 장면은 없긴 한데. 그렇죠. 뭐 있더라도 살짝 쿵 야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게
거기에 볼거리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전혀 아니죠. 우리 그러니까 뭐 네. 재미를 주는 장면이기 그쵸. 때문에. 그러니까 빅쇼트는 또 꽤 어려운 그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그 용어들에 대해서 쉽게 그렇습니다. 또 해설해주기 위한 장면들인데 그게 아무래도 이제 좀 청소년들이 보기에는 예, 좀 과하다. 이런 예, 거 사실 뭐 빅쇼트 나왔을 때만 해도 굉장히 뭐 신선하다. 굉장히 뭐 전해보지 못한 영화 기법이다 이런 얘기 있었지만 네. 사실 한국의 학습 만화에서 30년 전부터 시도했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갑자기 칸 밖으로 막 이게 막 어려운 말 나오면은 칸 밖으로 갑자기 그 대머리에 네. 하얀 수염을 가진 박사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뿅! 자 여기서 뭐 신생대란 이러면서 막 이렇게 예, 말씀하시는. 제가 그 부분도 공부했거든요. 예, 예. 그것이 바로 제사의 벽을 허물고 포격 효과라는 그렇습니다. 에일리어네이션 이펙션. 이펙트. 최고입니다. 속교효과. 예, 이따가 좀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속교효과까지 이 오전에. 근데 항상 올 때마다 이 변호사님께서 어려운 용어들을 갖고 오시니까 사실 저는 그럼 법을 공부해야 되나 근데 고민이 방금 많습니다. 말씀하신 속교효과, 그 제사의 네. 벽을 허물다 이 말은 요즘에 뭐 이렇게 막 되게 어려운 말이라기보다는 거의 많이 대중화됐어요. 왜냐하면 데드풀 때문에. 데드풀. 네. 그러네요. 네, 데드풀 때문에 이제 그 웬만한 뭐 이게 젊은 나이대에 어떤 대중문화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제사의 벽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참 재밌는 시대예요. 자, 빅쇼트 변호사님 혹시 뭐 주식하십니까? 저는 주식은 사실은 주식은 안 하고 예. 참 장이 좋았을 시절에 2010년에 장이 쭉 올라가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뭣도 모르고 그냥 지수 펀드에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딱 좋았던 시절만큼만 딱 투자를 하고 딱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관심은 없었는데 예, 저희 집에 이제 상패를 당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예. 상패를 당하셨군요. 주식에는 이제 저희 집에 한이 이렇게 서려 있죠. 내가 사면 상패. 예, 그런 분들이 좀 이제 간혹가다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제 2020년 예. 한참 이제 주식을 막 시작한 사람은 주린이라고 하잖아요. 주식 예. 어린이 예, 주린이라고 하는데 2020년 이렇게 장이 좋은 주린이들에게 매운맛이 보를 날이 곧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안 돼. 다들 굉장히 뭐 어떤 꿈과 희망에 가득 차 있는데 근데 좀 조심해야 될 때긴 네. 해요.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주식과 어떤 그 투기 분야 네. 이쪽으로 많이 몰리고 계셔가지고 또 그런 거를 미디어나 혹은 또 이제 뭐 책 쪽에서도 베스트셀러들 보면은 좀 많이 권장하는 분위기예요. 네. 뭐 지금이 기회다라는 식으로. 맞아요.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좀 몸을 좀 사려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전지적 리펜 시점에서도 뭐 주식 공부를 시작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언니가 뭐 너는 똑똑하지 않아서 주식하면 안 돼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은 공부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고 뭐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면 되지 이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를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또 그런 것도 준비가 돼 있군요. 천재들이 그럼요. 정말 천재들 막 노벨 경제학상 탄 사람들이 주식을 했던 그런 얘기를 제가 또 해드릴게요. 기대감 충족인데. 주식은 천재들이 해야 되는군요. 오늘 빅쇼트도 예. 결국에는 괴짜 천재들의 얘기잖아요. 맞아요. 네, 뭐냐하면 그 2008년 그 미국의 금융 위기 당시에 그렇습니다. 예, 그 몇 년 전에 네. 이미 미국의 금융은 무너질 것이다. 특히 모기지론, 그러니까 이 주택담보대출이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고 금융시장이 망할 것이다에 대해서 걸어가지고 큰 돈을 번 사람들의 얘기가 바로 빅쇼트이잖아요. 예, 그러면서 결국에 이 빅쇼트를 통해서 그 당시에는 정말로 영화에 보게 되면 자막으로 800만 가까운 사람들이 미국에서 자기 집을 잃고 길거리에 나섰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처벌받은 사람은 단 한 명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그렇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고통을 받지만 정말로 일을 펼친 사람들은 전혀 피해를 입지 않고 오히려 더 돈을 벌었다. 예, 그런 좀 도덕 불감증에 관한 내용이 바로 이 빅쇼트에 대한 내용이기도 하죠. 예, 빅쇼트 줄거리를 설명해 주셨는데 네. 요 이제 할리우드에서 미국 그 경제 위기, 주식 네네. 위기 또 이제 그 전에 모기지론 사태, 네, 또 리먼 브라더스 이야기, 그렇죠. 뭐 네. 이런 거 좀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경제 관련한 굉장히 뛰어난 걸작들이 몇 개 나왔어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저도 그런 영화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생각나는 건 예. 마진콜. 마진 24시간의 진실. 딱 진짜 꼽을 만한 게 마진콜, 그리고 그렇죠. 오늘 소개하는 빅쇼트, 네. 그리고 투빅 투페일. 네. 실패하기엔 너무 거대한이라는 맞아요. 영화. 또 인사이드 잡.
네, 인사이드 디잡까지 해서 요 정도는 경제 관련된 분들은 경제에 네. 좀 관심 있는 분들 혹은 관심 없더라도 약간 무협지 같아. 그렇죠. 예, 왜냐하면 내가 실감할 수 있는 액수가 아니니까.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 방금 언급한 4편 정도. 그래서 그 4편의 영화들이 일종의 유행을 타고 그렇습니다. 금융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또 한국 영화에서 받아가지고 그렇죠. 뭐 돈이라는 영화도 있었고 네. 국가 부도의 날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국가부도의 날도 있고 또 블랙머니라는 예. 작품도 맞아요. 있었죠. 예. 네. 그 우리나라에 유행이 와서 만들어진 영화들은 조금씩 아쉬웠어요, 좀. 그래서 이 예. 빅쇼트가 정해졌을 때 또 신효진 평론가님께서 또 국가부도의 날에 대해서 또 저에게 일정 연설을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 좀 해주시죠. 뭐라고 하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빅쇼트를 얘기를 좀 더 드리자면은 빅쇼트 영화는 정말 세련됐다. 세련됐죠. 이렇게 사회 비판적인 내용에 대해서 굳이 희생자, 뭐 피해자라든지 아니면 이거로 인해서 집을 잃은 사람들에 관해서 막 뭐 슬픈 표정이라든지 눈물을 자아내는 그런 게 없었는데 좀 국가부도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꼭 이게 우리가 분노를 표출해야 될 대상이 나오고 그리고 또 이제 이 큰 돈을 거머쥔 이 유아인 같은 경우에 새로 집을 샀는데 거기가 마치 또 피해자의 집이라던가 굉장히 좀 뭐랄까 이 감정 심파. 네. 예. 심파 진짜 이 모양으로 말씀해 주시네요. 심파. 아니 근데 이게 전문 용어로 심파.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의 특징이기도 하고 네. 너무 과도한 위헌으로 네. 인한 이제 심파도 뭐 감동하세요라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분노 있으니까. 끌어올리세요. 그렇죠. 근데 어떤 측면에서 여기 뭐 한국 대중의 특성 아니겠습니까? 인도 영화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 춤추세요라는 맞아요. 지점이 있는 것처럼 네. 한국 영화에서는 자 여기서 이제 시원하게 한번 울고 가세요라고 그렇죠. 이렇게 인도 영화처럼 만들어주는 그 구간이 있는 게 아닌가. 뭐 추석 연휴 동안에 개봉했던 영화들도 대개 보면 뭐 담보라는 작품도 그렇고 국제 수사도 그렇고 한 중반부까지는 굉장히 좀 웃기려고 노력을 하다가 중반부가 넘어서면 어떻게든 심파 쪽으로 빠지기 위한 그런 좀 감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춘 영화들이 많죠. 우리 영화를 인도 영화에 비유하실 때 매우 적절하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적절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영화는 왜 이런 지점이 꼭 있을까라고 항상 궁금했거든요. 근데 인도 영화에는 항상 춤을 추잖아요. 그렇습니다. 갑자기. 갑자기. 굉장히 맥락이 딱 이해가 되네요. 짧지도 않아. 10분씩에. 맥락이 딱 이해가 되네요. 이제. 그렇습니다. 네. 저는 뭐 옛날에는 뭐 이렇게 되게 진지하게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때는 참 그런 거에 대해서 불만도 많았어요. 네. 이제 뭐 남마의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좀 편하게 속 편하게 뭐 대중이 바라는 건데 뭐 무슨 완성도 뭐 그래서 제가 완성도 뭐 10년 전에 알았던 허지웅 DJ와 지금의 허지웅 그 DJ의 얼굴을 보게 되면 대중이 바라는데 어쩔 너무 거야. 달라요. 그러니까요. 대중이 바라는데 어쩔 거야. 인도 영화에 비유하면서 쉽게. 땅 파서 뭐 장사하나? 여기 다 투자 받아서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도 변함없이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빅쇼트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세계 최대 금융 중심지인 미국의 월스트리트에는 월가의 상징인 이 동물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1987년 미국 증시가 대폭락한 블랙 먼데이 이후 금융시장의 회복을 기원하면서 한 조각가가 만든 상징물인데요. 자, 이 상징물의 주인공은 과연 어떤 동물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황소, 2번 독수리, 3번 고래. 자, 요거는 뭐 힌트가 필요할까요? 제가 송강호 씨 성대모사로 힌트를 드릴게요. 이야, 예. 뚜벅뚜벅 걸어가. 뚜벅뚜벅. 너 소냐? 나 재영이야. 그리고 손볼 딱 잡아. 그리고 연락해. 이 손볼 딱 이치트까지. 넘버 3. 자, 그 연휴를 간신히 빠져나온 많은 청취자분들이 이게 뭔가 그 평일에 대한 감각을 되찾는데 아주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걸로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불후의 명곡 옥스80의 블로리아 듣고 와서 2부에서 영화 빅쇼트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허지용 쇼. 안녕하십니까. 허지웅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지웅입니다. 매일 오전 11시 SBS 103.5MHz 러브 FM 허지웅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자,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2부 출발했습니다. 이경아님, 연휴 끝나고 세 분 만나니까 너무 좋네요. 에너지 팍팍 얻어갈게요. 강진미님, 신유진 변호사님, 힌트로 에너지 업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정님, 힌트 듣는 재미가 쏠쏠해서 안 들으면 섭하죠. 재미나요. 1918님, 신 변호사님, 성대모사에 빵 터졌어요. 천재 물리학자 뉴턴도 주식 투자로 파산했다고 하던데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상책이지요. 정윤아님, 허나묵님, 분발하세요. 네. 저는 성대모사가 안 돼서 다음부터는 좀 인형 탈을 쓰던가 그리고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방금 소개드린 문자들 그리고 마지막 정윤아님까지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와우. 와. 추석 동안에 돈이 좀 생겨가지고. 와. 자, 비쇼트 알아보고 있는데요. 아까 변호사님 굉장히 세련된 영화였다라고 맞아요. 총평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만화에서 등장했다라는 것이 이제 영화 기법 중에 하나가 그 제사의 벽을 뚫고 허물어서 그 소격 효과라고 엘리어네이션 이펙트라는 영화 용어인데요. 아. 베르히트가 그렇죠. 예, 만들었죠. 네, 베르히트가 이제 이 개념을 만들어내가지고 이 영화에 대해서 좀 더 비평적이고 냉정하게 보게 하려면은 이 관객과 이 영화 주인공들과의 객관화를 좀 해야 된다, 거리를 유지하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관객에게 직접 말을 걸죠. 네. 그래서 이 영화 이런 기법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유명한 영화가 이제 데드풀, 이제 굉장히 일상화된 영화가. 그리고 우리나라 영화 중에 살인의 추억도 그 송강호가 관객을 향해서 쳐다보는 눈빛. 마지막 네, 이게 아무래도 그 제사의 벽을 허물었다 그런 평이 있고 해서. 그러니까 청취자분들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석교 효과가 뭐지? 그냥 스크린 속에 있는 사람이 날 갑자기 쳐다보면은 그렇죠. 관객을. 석교 효과예요. 이게 사실 되게 금기거든요. 네. 근데 빅쇼트에서는 왜 석역 효과가 필요했냐 하면 이 내용 자체가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미국에 근데 이거를 미리 예측해서 예. 거액을 번 사람이 있단 말이야. 거짓말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차가서 감독은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려면 극중 인물들이 직접 관객들에게 이걸 설명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극중 인물들이 그 벽, 그러니까 영화라는 허구의 벽을 허물어서 관객들에게 이거 거짓말 같지? 아니야, 사실이야. 그러니까 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어떤 마냥 그냥 극영화일 줄 아는 사람도 네. 있을 테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게임 중에 네. 위쳐라는 게임이 있는데 네. 국민 게임이죠. 그 만들어진 그 유럽에서는 어디였지? 덴마크인가 스웨덴인가? 아무튼 네네. 그 시리즈 마지막 그 장면 엔딩이 확장팩 마지막 장면 네네. 엔딩이 주인공 게롤트가 갑자기 그 게이머를 향해서 딱 눈을 마주치면서 끝나거든요. 아, 네. 되게 감동적이야. 그렇군요. 난 이제 쉬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지금까지 네. 정말 고생 많았어. 너와 함께한 모든 시간이 행복했어라면서 나를 갑자기 보는 거야. 나를 갑자기 네. 얘가 너무 막 소름 돋나요? 펑펑 울었어. 진짜 바로 그런 게 어떤 네네. 실패 효과에 좋은 예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닌 것 같아?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금융위기 다룬 영화들 네. 몇 개 더 인용하기도 했었고 네. 굉장히 좋은 아주 그 명배우들이 많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무법지대에 몇 번 출연하기도 했던. 네, 그러니까 직접 나왔다는 건 아니고 영화상으로 등장했던 크리스천 베일. 크리스천 몇 번 나오시지 않았나? 두 번 나오셨어요. 한 번은 이제 살이 찐 상태에서, 한 번은 이제 마른 상태에서. 예. 근데 이 빅쇼트에서는 살을 빼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살을 찌지도 않고 출연을 했는데 크리스천 베일은 워낙에 연기를 잘하고 그리고 빅쇼트에서 아담 맥케이 감독하고 인연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아담 맥케이 감독이 정말 크리스천 베일은 연기 잘한다라고 해서 후에요. 바이스라는 작품을 아담 맥케이가 만들었는데 딕 체니 당시 이제 부통령에 대한 이야기였죠. 잘 만들었어. 맞아요. 크리스천 베일이 살을 엄청 찌워가지고 또 출연했던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아까 이제 소격 효과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 소격 효과를 가장 이 빅쇼트에서 자주 써먹었던 배우가 누구냐면 라이언 고슬링. 근데 라이언 고슬링 하면 또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옷 잘 입고 샤프한 이미지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요, 이렇게 속된 말로 아줌마빠마 하고 등장을 하는데 실제 인물하고 어떻게든 좀 비슷하게 해야 되는 거.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는 사실이야. 실제 얘기니까. 라는 걸 얘기해 줘야 되는데
영화 배우처럼 등장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 인물처럼 굉장히 좀 비슷하게 또 예, 출연하기도 했고 카메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카메오가 필요했던 건 뭐냐면 너무 이 경제 용어가 어려우니까 그것들을 영화가 흘러가다가 갑자기 분위기를 바꿔서 그렇습니다. 예, 실제 인물은 아닌데 극 중에 딱 등장해서 뭐 마고로비 예, 같은 할리퀸? 인물이 예, 네. 그렇죠. 네. 등장해서 여기서 말하는 뭐 서프라임 빅쇼트라는 게 모기지란 뭐냐 뭐 그렇죠. 설명을 막 하죠. 예, 그런 걸 막 설명을 해주죠. 네. 셀레나 고메즈도 여기서 말하는 뭐 합성 뭐 CDO가 뭐냐 하면서 네, 막 그렇죠. 설명을 막 해주는 거예요. 이제 제가 또 커뮤니티 이제 분위기를 봤더니 커뮤니티 분위기를 또 보셨군요. 분위기를 봤더니 예. 이 여기서 서프라임 모기지 설명해주는 배우가 누구냐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제가 이건 체크를 해야겠구나. 신 스틸러야. 스티브 카렐도 나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너무 좋아해요. 스티브 카렐 영화는 당연히 뭐 스티브 카렐이 재밌게 그 재밌는 역할을 하는 영화도 재밌습니다만은 좀 진지한 역할을 하는 영화도 정말 너무 좋거든요. 폭스캐쳐. 최고죠 폭스캐쳐. 근데 이 영화에서도 정말 연기 잘하고. 네, 맞아요. 스티브 카렐은 참 보면 볼수록 너무 연기 잘하는 배우가 아닌가. 그렇죠. 이게 정말. 짐 캐리의 적자라고 한다면은 다른 사람을 되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짐 캐리가 연기를 굉장히 잘했지만 그러니까 코미디를 한다는 좀 선입견 때문에 연기를 잘함에도 불구하고 아카데미에 오르지는 못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스티븐 캐럴 지금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이터널 선샤인으로 상을 받았어요. 맞아요. 아니면 그 영화 맨온 되게 더문이요. 맞아요. 예. 근데 스티븐 캐럴 같은 경우는 아직 상은 못 받았지만 예. 아까 말씀드린 이제 폭스캐쳐로 후보에 오르기도 했죠. 정말 이 사람 실존 인물 같더라고요. 네. 스티브 카렐. 네, 여기 그 이병헌의 영화에서. 진짜 아주 그 좋은 그 장점이죠. 네. 실존 인물 같아요. 실존 인물 같아. 너무 어디 나와도 실존 인물 같아. 연기를 하는 느낌이 아니고 첫 맞아요. 등장부터 그렇습니다. 이제 뭐 이제 형을 잃은 슬픔 때문에 어떤 모임에 참여해서 같이 공감을 나누고 그런 건데 거기서 맞아요. 완전 첫 등장부터가 무슨 실존 인물이 그냥 나와 자기 그냥 얘기하고 딱 그렇죠. 가는 것처럼 해서 오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자, 빅쇼트 우리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뭐 사실 이미 뭐 그 현실적인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네. 영화이기도 합니다만은 이것도 뭐 좀 법률적인 네. 쟁점 또 어떤 현실과 맞닿는 지점 이런 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서 음. 리스크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그 서프라임 모기지뿐만 아니라 무분별하게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완전 시장을 교란했는데도 불구하고 형사처벌 받은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실화잖아요. 이게 2008년도에 있었던 일을 쭉 이제 있었던 일이라면 2011년도에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것이 너무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2011년도에 그 아큐파이 더 월을 갖고 시위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미국에서도 이렇게 어떤 규탄하는 시위를 한다는 자체가 좀 굉장히 특이해서 난 그때 진짜 무슨 되게 이상한 기분이었어. 무슨 SF 영화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자본주의 천명인 미국의 한복판에서 그것도 월가에서 월가에서 월가를 어떻게- 점령하는 시위를 저렇게 며칠 동안 하고 있는 거야. 네, 그렇죠. 무려 73일 동안 지속이 됐어요. 놀라웠어요 정말. 그래서 네. 그 네. 월가 점령 그 부분을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또 크리스토퍼 놀란이 다크나이트 라이즈에서 맞습니다. 또 아이디어를 반영하기도 했었죠. 네. 근데 그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크리스토퍼 논란이 있어. 그래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신은 5월달에 이미 집필을 끝냈고 이 시위는 11월달 이때부터 9월부터 나는 5월에 끝냈다. 야, 우리가 좀 장난으로 평론가 했었는데 제가 또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야 신인 뭔가 평론가님, 이렇게, 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윤아님, 허나몽님 분발하세요. 영화는 또 미래를 예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이 아무래도 더. 그럼 아큐파이 그 월가까지 네. 하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2020년으로 한번 훌쩍 건너와 보면은 사실 지금 전기차 테슬라 얼마나 주가가 네. 올랐습니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장에 저도 이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저도 아는 니콜라라는 예. 네. 근데 이게 공개를 하면서 이 차가 사실은 지금 엔진이 없어요. 빈 차입니다.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리막길에서 마치 달리는 모습으로 이제 이걸 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차가 빈 차라는 게 아니라 마치 달릴 수 곧 우리가 지금 이걸 생산할 수는 없지만 이거는 곧 도로를 달릴 수 있는 차다라는 어떤 그래서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금 전격적으로 이 회장이 사임을 한 거예요. 그럼 네, 거의 9월 반 20일 날. 일조한 거네.
그런데 자신은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 의혹을 방어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나보다는 회사에 좀 회사를 좀 더 중심에 놓고 생각을 해달라라고 했던 게 9월 22일 날짜 이제 기사였다면 제가 이제 최근 기사 12월 달에 신차를 낸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10월 1일자 기사를 보니까 사기 논란 니콜라 12월 신차 출시 행사 연기. 연기. 이거 어떡하나 고민 지금 많이 여전히 되실 빈차인 거군요. 네. 이제 개발하고 있나 봐요. 아니 전 처음부터 네. 이거 좀 뭔가 좀 사짜 분위기가 나는데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게 이름이 이게 이제 테슬라를 겨냥하고 니콜라라는 이름을 짓는다는 게 장명을 결국 니콜라 테슬라에서 그렇죠. 일부러 니콜라를 가져온 거 아니에요. 네. 이거 너무 사짜 느낌이 나죠. 너무 강력하게 사짜 느낌이 나는데 이게 애초에 좀 투자한 것 자체가 좀 무리수가 아니었나. 그래서 이때 이제 창업주가 자기 논란 중심 창업주가 사임했을 당시에는 주가가 20% 가까이 이제 급락했는데 이 신차를 연기한다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생산 일정을 밝혔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뭐 내년 4분기까지는 뭐 1단계 생산 설비를 완공하고 그다음에 내년 하반기 중에 뭐 대량 생산 체제에 들어가겠다라고 아주 구체적인 일정을 밝혔기 때문에 다행히도 14% 정도 올랐다는 거예요. 지금 내리셔라. 뭐 그런 생각이 저도 잠깐 스치듯 해봅니다. 3984님. 허나운 평론가님. 지금 되게 아주 중요한 분발할 수 있는. 분발할 수 있는 기회를 3984님이. 허나운 평론가님. 빅쇼트가 무슨 뜻인가요? 영화를 못 봤습니다.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예. 빨간펜 선생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때문에 이제 미국의 금융시장이 망가졌을 때 그때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괴짜 천재들이 한 일이 금융시장이 망가질 것이다에 대해서 투자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돈을 벌었잖아요. 가치가 하락하는 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빅쇼트라고 해요. 그래서 나온 상품이 뭐냐면 아까 이제 그 셀레나 고메즈 얘기를 해줬는데 CDS라고요. CDS. 이게 뭐냐면 주택 시장이 폭락하면 그 액수만큼 보험금을 지급받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택 시장이 망할 것이다에 돈을 걸어요. 근데 그 돈이 또 더 커질 것이다에 또 걸어요. 라는 방식으로 하는 게 또 CDS라는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빅쇼트는 그렇게 떨어지는 가치가 떨어지는 상품에 돈을 거는 것, 투자하는 것, 그것을 이제 빅쇼트라고 합니다. 드디어 분발했나요? 잠깐 홍소희님. 제주이 사람들은 잘 몰라요. 너무 재밌고 연기도 잘하는데 스티브 카렐 만세라고. 맞아요. 아까 제가 스티브 카렐 이야기할 때 반가우신 모양이에요. 그렇죠. 네. 몇 되지 않는 스티브 카렐 팬으로서 홍소희님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저는 이 사람이 연기하는 느낌은 안 들었어요. 스티브 카렐. 근데 너무나 너무 명배우니까. 찐이에요, 찐. 찐이에요. 맞아요. 자, 빅쇼트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그러니까 자기 예측이 맞으면은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책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극 중에 보면 크리스천 베일이 연기한 이런 그 주식 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금융시장이 2008년에 이제 몰락을 했는데 2년 전에 그런 상황이 올 거다라고 해가지고 달러로요 13억 달러를 투자를 해요. 근데 주변에서 생각을 해보면 야 말이 돼? 금융시장 미국의 그 월가가 망한다고? 서브프라임 모기 질환이 뭐 망한다고? 라고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초자본주의 국가의 부동산 시장이 휴지 조각이 될 거라고 누가 예상할 수 있겠어요. 근데 주변에서 너 그러면 안 된다. 내가 너한테 투자한 게 얼만데 너 그런 식으로 돈 날리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만류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성공을 했어요. 그게 몇백 %가 는 거죠. 그래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는데 그런 거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의 그 금융시장의 기본이라는 것이 남들의 실패까지도 그렇습니다. 돈을 버는 것으로 가져가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오바마 정권에서 이 월가가 망했을 때 거기에 투자를 했잖아요. 근데 또 월가 있는 사람들은 그 돈을 받아서 그 미국 경제를 살리는 데 쓴 게 아니라 자신들의 보너스로 또 많이 가져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럴 정도로 정말 도덕 불감증이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그 아까 우리 언급했던 투빅 투페일이라는 그 영화 실패하기에는 너무 큰 너무 거대한 이런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 마지막 결론이 결국 그건 거잖아요. 이토록 많은 미국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나락으로 떨어뜨려 놓고 아무도 피해받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을 처벌하기에는 이들 자체가 이미 미국 경제인 거예요. 맞아요. 처벌할 수가 없어. 이런 짓을 했는데
대단한 일 아닙니까? 네, 참 자본주의라는 게 뭔지. 그래서 이 영화 빅쇼트 초반에 이런 말이 이제 인용돼서 나오는데요. 곤경에 빠지는 것은 뭔가를 몰라서가 아니다. 뭔가를 확실하게 안다는 착각 때문이다. 이런 대사가 이제 나와요. 라이언 고슬링 설명을 하는데 이 말에 대해서 저는 처음에는 그냥 얼핏 지나갔는데 뭐 살로몬 브라더스 뭐 이게 나오고 해서 네. 뭐지라고 했더니 알아봤더니 제가 또 알아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영화를 위해서 예. 오직 영화를 위해서 예. 아까 이제 주식 공부해서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천재들의 실패라는 책으로도 나온 건데요. 이게 LTCM이라고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라는 회사를 1994년도에 만들었는데 94년도에. 예, 이 회사를 만든 사람들이 구성원이 대단한 게 이 뭐 엄청난 펀드 매니저뿐만 아니라 노벨 경제학상을 탄 사람이 2명이나 이 구성원에 있어요. 그래서 94년도부터 이제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이론, 아주 단순한 이론으로 하고 그리고 슈퍼컴퓨터가 계산한 그 값에 의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손해볼 일이 없다라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확실한 상품에 대해서는 이윤이 너무 적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윤이 너무 적은 것 때문에 레버리지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빚내서 투자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거를 굉장히 26배 정도로 뻥튀기를 해서 투자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제 절대 확실한 상품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수익은 굉장히 조금이에요. 근데 만약 이게 이 계산대로 안 되면 그 손실은 어마어마한 거죠. 네. 엄청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믿었던 이론 중에 하나가 국가는 부도나지 않는다. 국가는 부도나지 않는다. 과연 그럴까요? 국가는 부도나지 않는다. 국채는 절대 부도날 수가 없다라고 해서 그 레버리지 투자를 감행했는데 1998년대 러시아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LTCM이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에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칠 것을 이제 생각하고 미국에서 구제금융을 해서 예, 이 금융 위기를 겪지 않게끔 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 불가능이라고 생각됐던 영역들이 자꾸 깨지는 것 같아요. 네. 국가는 부도나지 않는다. 그리고 집, 요 네, 부동산을 가지고 이제 대출을 주는 거가 빵꾸가 날 리가 없다. 그렇죠. 빵꾸 아주 큰 빵꾸가 나가지고. 네. 그렇죠. 예. 참 근데 이게 경제라는 게. 또 저도 이제 처음 한 시간 정도는 계속 이제 그 모기지에 대해서만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셀레나 고메즈가 나오면서는 그 모기지뿐만 아니라 이걸 막 그걸 뭐죠? 이렇게 파생 세우는 상품? 거. 네, 파생 상품을 예. 하는데 이걸 어마어마하게 파생 상품을 만들어내는데 그 만들어내서 우리는 수익만 나면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빅쇼트의 이제 주식시장 배경에서 파생 상품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도 지금 어떤 상품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수익만 얻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파국으로 결과가 나온 거죠. 물론 이 영화 속이나 현실에서는 이 관련자들을 처벌을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은 사기죄잖아요. 네, 사기죄라고 맞습니다. 했을 때 네. 이거 뭐 어떤 종류의 처벌이 이 가능하죠? 사기죄가 굉장히 셉니다, 사실은. 사기죄는 기본적으로 아주 뭐 돈의 그 액수에 상관없는 경우라면은 사실 10년 이하의 징역인데 3천만 원 정도 남에게 손해를 입혀요, 사기죄로. 예? 그러면 실형을 받습니다. 교도소 갑니다. 그러니까 2천에서 3천 사이도 이제 교도소에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갚기만 하면 안 갚는 교도소에 안 간다라는 어떻게 큰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만 가지고는 큰 액수를 사기친 사람들에 대한 처벌로는 미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법률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액수에 따라서 다른데 이득액이 뭐 5억 이상, 50억 이하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리고 50억 이상일 경우에는 아예 그냥 뭐 무기 또는 5년 이상 무기징역이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거는 살인죄와 같게 취급되는 거예요. 살인죄, 사람을 죽인 것과 그 50억이라는 돈을 사기친 거는 같다라고 형벌상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죄예요. 근데 요즘 뭐 이렇게 그 어떤 특히 자기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네. 투자 정보를 안다거나 혹은 뭐 특정 업체에 몰아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몇백억씩 이 이익을 가져가는 네.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너무 좀 약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입증하는 게 이제 검찰의 또 몫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검찰도 이런 주가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더 명료하게 입증될 수 있도록 이 금융 쪽 전문가들이 많이 투입이 됐는데 아마 그런 쪽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이제 제가 뭐 최근 이슈 되는 것 좀 말씀드리자면은 금융 당국에서 그런 기록을 제대로 안 줘서 우리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다. 서로 책임을 미루는 부분도 없진 않더라고요. 정보 공개가 불충분했다. 네. 우리가 금융 정보를 알아야지 처벌할 거 아니냐 이제 이러면서. 네. 알겠습니다. 남궁해남님, 이름 멋있다. 허나몽님 멋있어요. 만회하셨네요. 다행이네요. 만회가 됐습니다. 네, 인형탈 준비 안 해도 되겠네요. 원호부님, 허남용님 설명이 좋아요. 귀에 석수 들어오네요. 이름을 틀렸어요. 허남용. 괜찮습니다. 뭐 제 이름은 트랜스포머처럼 마구 바꾸셔도 돼요. 자, 알겠습니다. 정답 알려드려야죠. 미국 월가를 상징하는 동물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정답은 평론가님? 송강호? 변호사님? 네. 너 송이야, 황성, 나 재영이야. 1번 항소였습니다. 당첨자 명단 선고표 안에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 꼭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까지 무법지대 신유진 변호사님, 허남웅 영화평론가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역사 코너 있는 날입니다. 썬틴 교수님 그리고 한식 인문학의 저자 권대영 작가와 함께 한식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끝곡은 비지의 아름다운 준비했어요. 자, 이 곡 들으시면서 전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중이었습니다.